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어떻게, 일본은 어떻게, 그리고 한국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은 거기에 종합해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의 사회 통합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별적 배제주의, 상호문화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는 호주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상호문화주의는 독일, 모범국가인 독일. 그 다음에 동화주의는 프랑스.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는 영국, 캐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앞전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들어갈까? 우선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종류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문화주의는 뭐냐? 독일 사례를 들었죠. 주류 문화의 지배 없이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래서 개인 간의 만남, 의사소통, 공적 공간 활성화를 모두 다 개방적으로 한다.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시면 다문화 도시에서요, 주로 독일이죠. 독일의 도시들이 이주인들이 40%, 39%, 37%. 자, 또 하나 차별적 배제주의입니다. 차별적 배제주의는 호주가 되겠죠. 물론 호주도 최근 이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골격은 국가의 특정 경제 영역, 주로 노동시장에서만 이민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지만 어떤 분야에 한해서 허용을 한다. 차별적 배제주의가 가장 다문화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이죠. 다문화주의는 보통 영국하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들이 집단적으로 자기네들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어떤 권리와 참여를 보장받는 방식. 그러니까 동화하고는 틀리죠. 동화는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를 시키는 건데 이건 이민자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집단과 이민자가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공공정책의 원리와 가치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히 이제 캐나다 국가 설립 배경에서 영국과 캐나다가 같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동화주의는 프랑스가 대표적이죠. 프랑스 혁명의 가치, 프랑스의 3세키가 상징하는 게 자유평화 박애죠. 자유평화 박애는 뭘 뜻하느냐? 특정 종교나 개인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걸 자기네들이 이미 프랑스 혁명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한테 특별하게 자기네들은 해줄 뭐가 없다. 그래서 이민자도 프랑스 혁명의 기본적인 취지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동화주의를 하는 거죠. 한국은 엄격히 말하면 동화주의에 속하는 거죠. 물론 이제 동화주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한 동화주의도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차별 배제도 있고 동화주의도 절반, 차별 배제도 절반. 왜? 차별 배제 같은 경우는 이주 노동자만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만 우리가 그 노동자를 받는 건 차별 배제 정책에 속하고, 그렇지만 농촌 총각들 결혼시키는데 결혼 이민 여성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는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는 또 동화주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차별 배제 정책이든 동화주의든 기본적으로는 다문화주의와 어떤 상호문화주의까지는 아직 가지 않는다. 물론 최근 들어서 한국의 이민 정책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민 정책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한국의 다문화 정책, 지금 이 앞전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부터 지금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격히 보면은 이주 노동자를 노동력의 대체 차원에서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걸 확실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경제적 통지와 관리의 대상은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주 노동자들을 처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약간 또 모순점이 있다. 특히 또 하나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촌 총각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2세 출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동화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유화적이지만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이다. 하지만 지금 결혼 이민 여성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 해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아직은 우리는 동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동화주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가장 다문화 사회를 한국 사회에 잘 적응시키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죠. 언어인데 우리 한국어 언어만 강요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나라의 언어도 같이 하면서 이중 언어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모국어도 그 나라 고국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상호 문화 교육의 어떤 핵심 과제로 이중 언어 능력을 길러야 된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한국어 습득만 강요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농촌에 있는 학생이 어머니가 외국에서 와서 농촌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럴 경우는 어머니의 대화 통로가 유일하게 자식인데 자식이 모국어를 못하면 어머니를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중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동화주의가 조금 더 차원을 높으면은 외국 사람들은 위주자들은 구분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하고 있다. 왜 우리가 얼굴 피부색만 다르지 똑같은 한국에서 똑같이 노동을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분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좀 차원 높은 얘기지만 어떤 구분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온전한 한국인으로 자기네들은 대우를 받고 싶다.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해서 이 다문화 사회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적용을 하느냐. 역차별 문제. 또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또 나빠지는 거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식으로 체류 요건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남아있어 불법 체류를 해가지고 또 같은 수입을 얻는 것. 이 자체가 정식으로 체류 요건을 받는 사람들의 또 불만을 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집으로 방문하고 또 그 학부형들을 같이 대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 모든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빨리 우리한테 정착시키는 게 우리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살아갈 길이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